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상대가 결정됐습니다. 포르투갈,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인데요. 이 세 팀의 현재 전력에 대해 간략하고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대표팀의 첫 상대인 우루과이는 이번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 지옥과 천당을 모두 오간 팀인데요. 우루과이는 지난해 11월 그동안 무려 15년간 대표팀을 이끌어왔던 타바레스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이유는 성적 부진이었죠. 그동안 우루과이를 이끌어온 황금 세대가 저물면서 자연스럽게 팀도 하락세를 맞이했는데요. 우루과이는 남미 예선에서 한때 4연패에 빠지며 본선 진출 실패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바레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빠르게 팀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루과이는 알론소 감독이 온 이후 4연승을 거두며 남미 예선 3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루과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중앙 척추 라인입니다. 플랫한 4-4-2 포메이션을 주로 쓰는 우루과이는 고딘과 히메네즈의 중앙 수비 라인, 벤탄쿠르와 발베르데의 중원, 수아레즈 혹은 카바니가 위치한 최전방까지 흠잡을 데 없는 센터 라인을 구성하고 있죠. 여기서 최전방에는 포르투갈 리그의 신성 다르윈 누네즈가 올해부터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노쇠화된 두 공격수의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우 측면 수비에는 바르셀로나의 차세대 수비수로 주목받고 있는 아라우오와 왼발 킥이 강점인 마티아스 올리베라가 포진하는데 우리로서는 이들의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을 역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격에서의 특징이 있다면 좌우 윙어들이 중앙지향적으로 플레이하며 공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선 올리베라의 오버래핑과 동시에 왼쪽 윙어 아라스카에타가 중앙으로 좁혀와 공격을 풀어주는데 이는 우루과이의 핵심 공격 루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의 두 번째 상대인 가나는 이견의 여지 없는 1승 재물입니다. 물론 상대인 가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 현재 전력은 우리가 가나보다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가나는 현재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국가 중 피파 랭킹이 가장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옛날의 그 가나가 아니죠. 우선 가나는 최근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 8경기에서 단 1승에 불과한데요. 특히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1무 2패로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했죠. 정상적으로 조직된 팀이라고 할 수 없는 경기력이었는데요. 계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운에 의지한 채 경기를 풀어갑니다. 현재 팀의 핵심은 중원에선 아스날의 토마스 파티, 그리고 최후방 수비에선 레스터시티의 아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티가 파트너인 알렉산더 지쿠와 함께 보여주는 수비 호흡은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공격력이죠. 가나는 이번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8경기 8골에 그쳤습니다. 확실한 골잡이가 없다는 점은 현재 가나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그 아이유 형제가 뛰며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성기에선 많이 내려온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선수는 AS 로마의 펠릭스 아페나잔입니다. 소속팀에서 무리뉴 감독의 신뢰를 받으며 꾸준히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무려 2003년생의 어린 공격수인 아페나잔은 나이지리아와 치른 아프리카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2연전에서부터 중용받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발과 타고난 신체 조건을 앞세운 플레이 스타일을 자랑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 경계해야 하는 선수죠. 마지막 상대는 H조의 탑시드 팀 포르투갈입니다. 2002 월드컵에서의 인연, 호날두의 노쇼 사건, 모국을 상대하게 되는 벤투 감독 등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안고 있는 대결인데요. 포르투갈은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는 우여곡절 끝에 본선행을 확정지었지만 우리보다 한 수 위의 팀인 건 분명하죠.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세르비아를 상대로 먹힌 극장골만 아니었어도 쉽게 본선에 왔을 팀인데요. 포르투갈은 당연하게도 전 포지션에 걸쳐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와 페페로 대표되는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조합이 아주 잘 이뤄진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날두도 호날두지만 실바, 페르난데스, 조타 등이 포진한 이선 공격진을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벤투 감독이 아주 가끔씩 플랜 C 정도로 실험하기도 했던 3백 카드를 쓰게 된다면 바로 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단점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인데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팀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지만 화려한 선수진에 비해 경기력은 답답할 때가 많죠.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지하는 공격은 우리에겐 다행인 부분입니다. 정보력 면에선 분명 우리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 벤투 감독이 있다는 점은 한국 대표팀에게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번 조편성을 정리하자면 최악은 피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최상의 수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편성 중에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진 않겠지만 다른 조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는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해볼 만한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